모닝 브리핑입니다. 10월 2일이었던 수요일 우리 시장은 결국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확전 우려감이 커지면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드리웠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2차 전지를 사들인 건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간밤에도 중동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3% 넘게 오른 점은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런 그림을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해석해 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징검다리 연휴, 쉴 수 있어서 좋지만 마음은 불편합니다. 우리 시장이 휴장하면 호재가, 반면 개장하면 글로벌 악재가 쏟아지니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우리 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미 동부항만 파업 개시, 또 부진한 미국 경기 지표라는 그림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증시가 휴장에 들어갔음에도 홍콩으로 수급 쏠림이 지속된 점도 시장에는 부담이었는데요. 그래도 장중 코스피가 약보합, 또 코스닥이 상승 전환하는 등 회복력을 보이는 듯했지만 이스라엘이 재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결국 하락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징검다리 연휴를 걷고 있는 우리 시장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국내 증시는 중동 불안에 따라 긴장감이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1.2% 하락하면서 2,560선을 겨우 지켜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0.23% 하락한 762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은 양시장 현물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를 3천억 원 넘게 팔아냈고 한편 기관은 코스피 현물을 덜어냈지만 코스닥은 40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LPG 섹터가 강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우려에 LPG 섹터가 부각됐는데요. 흥구석유가 7%, 중앙에너비스가 3%대 상승했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지상전을 본격화하면서 교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주 흐름 주시해 봐야겠고요. 이 밖에 아이폰 섹터도 부진했습니다. 애플이 지난달 10일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한 가운데 핵심 기능인 AI 서비스가 현재 미국에서만 개인적으로 쓸 수 있어서 반쪽짜리 아이폰이라는 호평도 나왔는데요. 수요 부진 우려 속에서 애플이 하락하자 우리 시장 관련주들도 내림세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증권사 7곳이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한 LG이노텍은 4.59%대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부진했습니다. 글로벌 증권사 맥쿼리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내자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듯 이날 양시장 합쳐 하락 종목이 1,900여 개가 넘는 등 체감지수는 결코 안 좋았습니다. 대외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환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헤드라인은 대외 변수의 요동치는 원달러 1거래일 만에 다시 1,310원대 후반대로 정해봤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는 최근 빠르게 하락해왔습니다. 월요일에는 1,307원까지 하락했었는데요.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며칠이 되지 않는 사이 여러 단기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화요일 하루 쉬고 돌아오니 10월 2일인 수요일 환율은 글로벌 변수의 1거래일 만에 11.5원 올라 1,319원에 마감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의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난 점이 이날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약세로 이어졌는데요. 이후 장외 거래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역외 시장에서 간밤 원달러 환율은 1,334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이유 좀 더 뜯어볼까요? 일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전망도 달러 강세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단계적 금리 인하를 시사한 데 이어 현지 시각 2일 9월 ADP 민간 고용은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간밤 나온 지표들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연준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시사했는데요. 이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11월 FOMC에서 미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전망이 현재 힘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 시각 4일 발표 예정인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따라 연준의 전망이 바뀔 수도 있으나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이
급할 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엔화 가치는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일 밤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조 총재와 취임 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추가로 금리를 올릴 환경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선 이후 시장이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27일로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바의 바뀐 기조 바로 달러엔 환율 상승, 즉 엔화 약세로 이어집니다. 3일인 어제 달러엔 환율은 장중 147.2엔을 기록하며 한 달 반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강세를 보이던 엔화 가치가 하락한 점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화 가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인 만큼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1,330원대 위로 올라올지 또 엔화 약세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확인해 볼까요? 현대차 9월 34만 대 판매 전년 대비 3.7% 감소. 이번에는 자동차 업종 이야기입니다. 수요일 현대차와 기아의 9월 미국 판매 수치가 공개됐고 장 마감 이후에는 두 기업의 글로벌 판매량이 공개됐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미국 판매량 살펴보시면요. 현대차는 지난 9월 약 6만 2천 대를 미국에서 팔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판매량이 약 9% 감소한 수준인데요. 기아는 9월 현지에서 약 5만 8천 대를 판매하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 줄어들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미 현지 영업일수가 감소한 점이 결국 신차 판매 감소로 이어진 건데요. 미국 판매가 감소했다는 점은 이일 두 기업의 주가에 부담이 됐습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영업일 감소를 고려하면 수요는 견고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전체 판매량은 어땠을까요? 장 마감 후에 나온 9월 글로벌 전체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현대차와 기아 모두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오히려 양호했지만 해외 판매량이 전년 대비 5% 줄었고요. 이에 전체 판매량은 9월 전년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의 경우 내수와 해외 매출 모두 부진했는데요. 월별 수치를 모두 더하면 지난 3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분기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각각 3%와 2%씩 감소했습니다. 9월 성적표를 두고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을까요? 하나증권은 3분기 판매량까지 감안하면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각각 72.5%라고 했는데요. 이는 지난 평균치인 현대 74.2%, 기아 75.9%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했고요. 이와 함께 예상보다 적은 물량과 3분기 낮아진 원달러 평균 환율을 고려하면 3분기와 하반기 실적 전망을 소폭 하향할 것이라고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은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로 오토론 즉 자동차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미국 차량 구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는데요. 확실한 건 대외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건데 과연 4분기에는 판매량이 반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볼까요?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온이 채무 상환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조 원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2021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IMM 크레딧으로부터 SK엠무부 지분 10%를 1,420억 원에 재매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이어서 대우건설은 3,781억 원 규모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지역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동부건설과 계룡건설도 각각 1,445억 원씩을 수주했고요. 또 도화 엔지니어링은 487억 5천만 원 규모의 음성 폐기물 매립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작년 매출의 8%에 해당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와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관련 일자리 14만 4천 개, 실업률은 4.2%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발표될 숫자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MBK 투자증권과 이 회사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파트너스와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고려아연 경영진이 오늘부터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지분 매입에 나섭니다. 또 정부는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이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장중 들려올 소식들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악재와 호재 줄다리기를 보고 출발합니다. 중동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지만 간밤 젠슨항 CEO의 AI 수요는 견고하다는 발언에 엔비디아가 3% 넘는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오늘 시작은 악재 쪽에 비중을 둘지 아니면 호재에 비중을 둘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